네, 안녕하십니까. 임도현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구독자분들이랑 두산 에너빌리티 같이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는 현재 시점의 가장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자, 이렇게 잠깐의 이제 조정 구간 나왔던 구간 저희 구독자분들 기회로 활용해 보셔야 된다라고 누누하게 좀 말씀을 드렸고 지금 정말 중요한 일정이 드디어 다가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 보유자분들 정말 집중해 주셔야 되고 자, 그러면 제가 누누이 좀 강조 드려왔던 드디어 이 한미 원자력 협정 관련해서 세부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잠깐 기사 내용을 통해서 같이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보시게 되면 이 개정 시에 우라늄 농축 그리고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가능, 즉 핵연료를 주기 전 과정을 독자적으로 관리하고 자립도 강화될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전에 좀 구독자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드렸는데 이 원자력 협정이 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에 강력한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느냐, 자,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반복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 SMR과 연관돼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안내드리자면 자, 일단 기본적으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이 되기 전 현재 상태에서는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우라늄을 농축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원전 건설 기술력에 있어서는 사실 다른 나라가 따라올 수가 없는데 이 우라늄에 대한 권한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원전을 건설하게 됐을 때에는 이 우라늄을 해외에서 가져왔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해외에서 가져다 놔야 됐거든요. 자, 그러면 왜 미국이 우리나라에게 원자력 협정 개정을 통해서 일본 정도만큼의 권한을 주려고 하느냐, 자, 이게 굉장히 주된 포인트겠죠. 미국이 아무런 이득이 없이 우리들한테 이 권한을 풀어주겠습니까? 즉 SMR에 대한 상용화를 빠르게 앞당기기 위해서 지금 우리나라한테 권한을 주게 되는 건데 자,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 일단 1차적으로 기존 원전에 비해서 SMR 같은 경우에는 우라늄이 조금 더 농축, 즉 고농축이라는 거죠. 고농축된 시스템으로 들어가게 되고 두 번째로는 이 모듈형 양산이다 보니까 이 우라늄 농축이나 핵연료를 통해서 그리고 이 우라늄 농축, 핵연료 재처리를 통해서 빠르게 SMR에 대한 핵연료를 생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이 무엇이냐면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의 능력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은 어찌됐든 SMR을 빠르게 생산하고 전 세계에 공급할 수 있는 이 생산 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초점을 많이 받고 있는 건데 자, 기존의 원전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이제 계약을 하게 된다면 1년에 한 2기에서 3기 정도 건설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이 건설한다라는 내용들이 많았죠. 자, 그런데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SMR로 넘어가게 된다면 지금 당장으로는 한 10기 정도 1년에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이 능력치를 평가받게 됐고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20에서 30기 이렇게 생산 능력이 올라갈 것으로 평가되고 있거든요. 자, 지금 전 세계의 전력에 대한 공급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에 SMR에 대한 생산 능력 자체를 올려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기존의 2기에서 3기를 생산했던 원전의 흐름에서 지금 20기에서 30기 많으면 뭐 40에서 50기를 1년에 생산한다라고 하게 됐을 때 이 핵연료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우리나라에서 관리가 안 되면 결국에 이 외국에서 핵연료를 들어오는 시간 그리고 외국에서 이러한 SMR에 적용되는 핵연료를 또 검증하고 이 적용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 한국 쪽에 이 권한을 넘겨주려고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떠한 생산품을 만들 때 자, 그 안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부품을 자, 우리나라에서 생산할 수 없게 되고 해당 기업이 생산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그럼 외주를 맡기게 돼 있죠. 이 외주를 맡기게 되면 이 기업이 생각했던 수준만큼의 이 부품이 안 따라와 주게 되면 계속 조율하는 시간도 걸릴 것이고 그리고 또 언제 납품이 가능하냐 이렇게 시간적인 딜레이가 너무나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 SMR에 대한 속도가 지금 한미 원자력 협정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빠르게 당겨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6만 원에서 지금 8만 원까지 주가가 상승했던 이유가 지금 이 SMR에 대해서가 아니라 바로 가스터빈에 관련된 이 빅테크 수주 모멘텀으로 올라왔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현재 구간 추가적인 여력이 무엇이 남아 있느냐? 결국에 이 SMR에 대한
이 모멘텀이 다시 한번 올라가는 계기, 그 모멘텀이 올라가게 되려면 제가 두 가지가 나와야 된다라고 이전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첫 번째,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한미 원자력 협정 관련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SMR에 대해서 지금 선수주가 나와야 된다. 자, 지금 이 가스터빈에 대한 흐름이 나왔을 때 지금 당장 재무제표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에 반영된 게 아니죠. 빅테크에 이제 수주를 할 것이다 라는 계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먼저 이러한 이슈를 반영해서 주가를 8만 원대까지 당겨놓은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10만 원을 뚫고 올라서려면 결국에 두 가지 모멘텀, 일단 첫 번째로는 한미 원자력 협정 관련해서 어느 정도의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는지, 자, 이를 통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 SMR에 대한 양산화를 얼마 정도 당겨낼 수 있는지, 이러한 포인트가 될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SMR에 대한 선수주, 지금 한간에서 예측되기로는 한 12기 정도 이제 선수주 계약이 나올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주에 대한 규모, 그리고 어디에 수주를 하는지, 예를 들어서 그냥 국가의 수주를 하는 건지 아니면 빅테크와의 직접적인 계약을 맺는 것인지, 자, 이러한 포인트에 따라서 주가에 대한 레벨은 달라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꼭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 자, 그러면 저희 구독자분들이 가장 초점을 두셔야 될 게 결국에 이 목표가를 어디까지 측정할 것인가. 자, 이게 굉장히 주된 포인트겠죠. 자, 예를 들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잠깐의 조정 구간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차후에 주가가 12만 원에서 정말 13만 원대까지 추가적인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의 조정 구간 나오는 구간이 바로 우리에게 역대급 기회가 될 것이고, 자, 그런데 만약에 주가가 올라가지 못한다라고 하게 됐을 때는 자, 현재 구간 빠르게 좀 우리가 탈출해야겠죠. 자, 그러면 객관적인 목표가를 설정하려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 기관들이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모멘텀을 무엇으로 측정하느냐, 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결국에 두산 에너빌리티는 현재 실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가스터빈 그리고 이 SMR에 대한 이슈로 올라가는 건데, 이러한 모멘텀에서 이 모멘텀을 추가적으로 강화될 수 있는 수단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되고,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목표가를 설정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죠. 자, 그래서 제가 도와드릴 겁니다. 자, 일단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 한미 원자력 협정 관련해서는 사실 6만 원대부터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계속적으로 강조드렸죠. 자, 그리고 가스터빈 관련해서도 7월 달부터 이 계속적으로 수주 내용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구독자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실수록 가장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누구보다 빠르게 예상 호재들 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드릴 거냐. 자, 보시게 되면 자, 9월 30일에 주가가 6만 원 구간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9월 30일에 어떻게 브리핑을 드렸냐면, 자, 지금 SMR 뿐만 아니라 가스터빈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 주가가 6만 원 구간에서 목표가를 8만 5천 원 수준으로 상향해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AI 데이터 센터향 가스터빈 수주에 대한 기대감 우리가 충분히 품을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객관적인 근거, 이를 통해서 이 목표가를 어떻게 산출하는지, 자, 이 내용에 대해서 꾸준하게 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이 SMR에 대한 한미 원자력 협정 관련해서 그리고 빅테크의 선수주 내용들 나올 수 있다라고 분명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근거를 토대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실시간으로 제가 이 소통방에서 목표가를 잡아 드릴 거고, 참여하시는 방법은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소통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영상 보시면서 문자 보내시기 좀 번거로우실 수 있죠. 자, 그래서 제가 영상 더보기란에 간편 링크 만들어 두었으니까, 자, 간편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문자 페이지로 연결되니까 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을 겁니다. 현재 이 소통방에서는 단순한 기사 내용에 대한 공유해드리는 거 아닙니다. 정밀적인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의 예상 호재들 미리미리 좀 안내드리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예상 목표가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제가 체크해서 올려드리다 보니까 현재 상황에 맞는 이 목표가에 대해서 공유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 제가 링크를 바로 못 드리는 이유가, 자, 현재 참여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기존에 영상에 그냥 링크를 올려뒀습니다. 자, 근데 사실 제가 올려드리는 글이 남들 거 제가 퍼오는 게 아니라 제가 정말 분석하고 앞으로의 예상 모멘텀에 대해서 작성해서 올려드리는데, 자, 누구나 들어올 수 있게 해버리다 보니까 제가 작성했던 내용이 그대로 다른 곳들에 너무 무단으로 배포되는 사례가 많아서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 접수해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초대시켜 드리고 있다라는
있다는 점 꼭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렇게 해드리는 이유 아시죠? 저희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해드리는 거다 보니까 자, 구독과 좋아요는 꼭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독자분들 이 소통방 오셔서 제가 앞전에 6만원권에서도 미리미리 예상 호재들 올려드리면서 8만원대까지 편하게 좀 잡아드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한미 원자력 협정 SMR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들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 이 목표가에 대한 근거까지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